민족의 성보 8만대장경의 가치를 돌아보는 제63회 고려 8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가 해인사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가 오는 11일부터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공개됩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은 오는 13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컨퍼런스에서 직지 관련 강연을 펼칩니다. 경기도 분당 석가사가 조계종단 역점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왕 청계사는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 성공 개최를 염원하며 티켓을 후원했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진 불기 2567년 단일계단 식차 만안이계 수계살림이 나흘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사민이 스님 29명이 수계를 받고 참된 수행자의 길을 다짐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BBS 뉴스가 양자 대결을 펼치는 두 후보를 차례로 초청해 종책과제 등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기호 1번 상진 스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의 성보 8만대장경의 가치를 돌아보는 제63회 고려 8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가 해인사 일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불자들은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기며 8만대장경을 수호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펼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장경판을 등에 이고 손으로 받쳐든 사부대중이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이동합니다. 해인사 성보박물관에서 시작된 8만대장경 이훈 행렬은 허덕교를 지나 일주문과 해탈문을 차례로 거쳐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웅장한 벚꽃 소리와 함께 해인도를 요잡하며 이훈을 마무리합니다. 법보종찰 해인사는 제63회 고려 8만대장경의 날 기념 행사를 봉행했습니다.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멀리는 바다 건너 강화에서 가깝게는 남해에서 조판된 경판을 이 가야산 해인사까지 모셔오던 그런 길을 오늘 저희들이 대장경의 날을 맞이하여 재해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들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걸음걸이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1961년부터 매년 4월 봉행되는 8만대장경 정대불사는 대장경 조성 정신과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행사입니다. 해인사 사부대중과 일반 시민들이 장경판 이훈과 정대에 직접 참여하며 호국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또한 해인사 경내에서 대장경 인경과 에코백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해인사 주지 해일 스님은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던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호국과 애민 정신이 지금도 면면히 살아있어서 해인사 8만대장경이 존재하는 한 지구에 아니 더 크게 온 법계에 다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창칼을 앞세우고 총과 무기를 앞세워서 다투는 그런 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부대중은 8만대장경에 깃든 자비 평화의 원력이 전쟁과 질병,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전해지길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의 프랑스 공개 전시를 기념해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조계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펼치는 불교문화유산 직지 공개에 맞춰 오는 13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직지의 학원이 공개되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특별전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은 오는 11일부터 6월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리해 11일 특별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13일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 직지의 편찬 배경과 한국불교의 인쇄 문화유산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조계종은 국외 소재 문화재재단 공모 사업으로 지난 2021년부터 한글과 영어, 불어 번역서를 차례로 발간했고
지난해 불어번역서 출판 기념회와 홍보 이벤트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석가사가 조계종단 역점 사업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게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의왕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어제 석가사 주지이자 은사인 조계종 원로의원 종상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불사금 1,5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청계사 이름으로 2023년 하동 세계차 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1,5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후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큰 마음을 갖고 성금을 모아줘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더 빨리 모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격려했고, 청계사 주지 성행 스님은 경주 남산 열암곡 성지순례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수원 복령사에서 펼쳐진 불기 2567년 단일계단 식차 만안이계 수계살림이 나흘 일정을 회양했습니다. 사민이 스님 29명은 식차 만안이계를 받고 참된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사민이 스님 29명이 비구니 수행도량 수원 복령사에 모였습니다. 조계종 전계대화상 태어 무관 대종사가 개첩을 수여하고 수계자들은 식차만하니 스님으로 거듭납니다. 육법을 수지한 식차만하니 스님들은 장교에 합장하며 참된 수행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의 수행자로서는 지금 이 마음 하나하나를 마음 챙김하면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수행자로 그리고 더불어 화합할 수 있는 수행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자 발언했습니다. 올해로 31번째 열린 단일계단 식차만하니계 수계살림 회양식. 무관 대종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계율과 선정, 지혜의 사막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법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은 사막이며 그 가운데 계율은 승가의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목숨이 없이 살아가지 못하듯이 승가가 유지 존속하는 것은 계율에 의해서 드러난 청정성 때문입니다. 수행의 최종 목표를 정각이라고 합니다. 그 정각의 내용 가운데에 계율이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식차만하니계는 사민이 스님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 받아야 하는 계로 지난 1995년 범어사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2010년부터는 복령사에서 봉행되고 있으며 2년 정진을 거쳐 구족계를 받으면 종단의 정식 스님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수계받음을 씨앗으로 한없는 선근 공덕을 지어 속히 성불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는 수행자 삶의 질서이고 생활 규범이며 또한 공덕면으로는 그 공덕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생을 성근 공덕을 닦아야만 만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공덕과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계종을 이끌어갈 예비 비구니 스님 29명은 수행자로서의 초발심을 새기며 또 다른 정진의 길에 올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수여하는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 경찰 불교회장을 맡아 경찰 불자회와 제주불교 발전에 기여한 이 청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이상률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장 당시 경찰 불자회장을 맡아 조계사 템플스테이와 노인복지회관 배식봉사, 부산 범어사 성지순례 등을 펼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특히 경남경찰청장 재직 시에는 청사에 협소한 법당을 확장했고 부처님 오신 달 봉축법회를 열어 불교계와 함께하는 치안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이 청장은 또 지금의 제주경찰청에선 경찰청 최초로 별도 법당을 건립해 제주경찰청 불자회 활성화에 주도했고 제주불교방송 개국기념 행사가 여법하게 치러지는 데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출가 진흥을 핵심 정책으로 삼은 조계종 교육원이 영화 오늘 출가합니다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교육원장 직무대행 지우 스님을 비롯한 불화연구소장 덕림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들은 어제 출입기자들과 함께 용산 CGV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고 출가자 증대 등에 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성환 감독의 오늘 출가합니다는 출가를 결심한 주인공 성민이 번번이 산문 앞에서 출가를 거절당하면서 동행한 친구 진우와의 여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강원도 원주시를 배경으로 진행되는 로드무비 성격의 영화로 이 지역의 사찰과 자연의 아름다운 풍광이 스크린을 가득 채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가합니다는 제2회 세계 1화 국제불교 영화제 개막작으로 제47회 서울 독립영화제, 제25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등을 통해 먼저 소개됐습니다. 한국 불교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을 화폭에 담은 특별 전시회가 서울 인사동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김용권 작가의 작품을 권송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생각에 잠긴 두 부처님의 염화 미소가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에 방에 전시된 국보 제83호, 제78호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한국 불교미술의 정수로 꼽히는 국보 두 점은 화폭에서는 어떤 느낌일까? 하늘을 향해 양팔을 뻗은 미륵보살의 자유로운 동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현실과 이상향을 오가는 상상의 향연이 이어지고 어두운 여백은 작품에 더욱 몰입하게 합니다. 반가사유상을 주제로 한 겸재정선 미술관 관장 김용권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감히 제가 그걸 대하는 데 있어서 그 감동과 인상과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벅찼습니다. 그 사색하는 그 반가사유상이 우리한테 어떤 희망의 메시지, 행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게 했습니다. 김영관 작가는 우리 민족의 보편적 정서와 감성을 다양한 재료의 조합으로 투박하게 담아냈습니다. 명확한 실체도 완성의 끝도 없는 것처럼 아늑한 작가만의 독특한 화풍은 초현실적 감각을 깨웁니다. 우리 조상들의 정신과 소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그 그림에서 굉장한 그 깊이감을 느꼈어요. 이번 개인전은 반가사유상 작품 40점을 포함해 모두 112점의 작품이 관객을 만납니다. 형형색색의 작품들 가운데 정한수를 놓고 밤이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행복을 기원하는 작가의 정성이 엿보입니다. 어떤 그 그림자처럼 실체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허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상자가 봤을 때 그 하나하나는 발견이 된다면 가장 생명력이 크다고 보는 것이죠. 전통 민화를 바탕으로 1991년 첫 전시를 시작한 작가의 30여 년의 발자취를 담은 포스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같은 작품 연작에 전통에서 오는 소리, 염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 김용권 관장님은 대학에서 한 27년간 우리 제자들을 위하여 헌신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민화 작가로서 앞으로 민화가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요한 사색의 시간을 선사할 반가사유상의 반하다 전시는 오는 11일까지 서울 인사아트 프라자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상진 스님과 성호 스님 간 정책 대결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BBS 뉴스는 양자 대결을 펼치는 두 후보를 차례로 초청해 종단 운영의 소신과 공약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기호 1번 상진 스님을 만납니다. 예,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태고종, 한국불교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후보시죠. 기호 1번 예. 상진 스님을 모셨는데 스님께서 28대 총무원장 후보로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네. 어떤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태고종의 어떤 하고 싶었던 일들이 좀 있었지만은 그 자리가 없으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비유를 해봤을 때 오늘날 제가 그동안에 꿈을 꿔왔던 그런 태고종의 이 바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으로 다 출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스님 하면은 종맹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네. 공심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얘기도 뭐 주위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6대 공약 14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눈에 띄는 게 말이죠. 전통 불교 문화를 이끄는 선도하는 종단을 만들겠다. 요것을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네. 우리가 그동안에 조계종에도 지금은 이제 많은 무형문화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주요 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를 보존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물론 역시 또 그게 세계 유네스코 등재도 되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아련역 수륙제도 있고 또 저희 절에 또 생전예수 시황 생철제도 등록이 됐고 그리고 봉원사 영산제도 있고 강조에도 있고 지금 또 그런 이제 무형문화재의 어떤 자체를 설립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각 교구 종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이것이 우리나라 불교의 전통 의식이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들을 일반 국민들도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좀 생각하면서 활성화 좀 시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이 스님의 공약을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거는 지방 분권화. 이거는 사실 이제 많이들 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예전 선거에도 보면 그리고 승려복지 강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말이죠. 이런 주요 정책 공약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지방 종무원 분권화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종무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안 되면은 종도들이 종무원에 와서 해결하고 이런 경위가 많았습니다. 목천에 있는 우리 무슨 독립기념관 그 기념 행사도 태고종에서 옛날에 다 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종도들이 늘 하나됨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그런 개인 독살림을 하다 보니 잘 안 되는데 각 교구 종문별로 해서 언론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해서 이 대법회를 국민 대법회 나라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법회를 열어서 종단이 하나됨과 아울러 나라의 안녕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싶은 것이 제 지금 그 공약에는 없지만은 없습니까? 그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태고종에는 다비장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스님들 다비를 할 수 있는 다비장도 한번 개설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상진 스님 하면은 이 양주 청년사 범은범패 보존회 회장을 하시면서 전통문화 보급, 불교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보시기에 이 자신의 강점, 또 자질, 총무원장으로서의 자질,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좀 자랑 아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강원 공부가 성립이 잘 안 되고 있을 그 당시에 참 어려웠던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 교육불사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꿈을 꿨던 것은 예. 연불이 좋아서 예, 연불을 이렇게 네, 해왔고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강사로서 이 한 20여 년을 그 교육에만 연불 교육에만 이제 임해 왔습니다. 모든 개송이 조사 스님의 개송이요, 화엄경이며 법화경이며 간음경이고 어떤 경전에서 나오지 건강경까지 나오지 않는 개송이 없다. 네. 그럼 불교의 전체적을 통합시킨 것이 우리가 일성원교 나무 대방강불 화엄경 일성원교 어떤 불교의 통합 해양을 씹혀놓은 것이 바로 화엄경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의식을 교육하면서 깨닫게 됐고 또 나도 강주지만 네. 학인 속에서도 네.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불이 아닌 연불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불교 태고종이 이 과거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저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다 여전히요 많이 하는데 스님 보시기에 현재 위상 그리고 앞으로 이 좀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제57대 성화모니의 제57대 손인 태고 보호 원정국사를 네. 종조로 모시면서 한국의 적자종단인 우리가 왜 그 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느냐. 여기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저와 함께 나아가면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전 자부심을 그렇게 갖습니다. 예. 끝으로 말이죠. 남은 선거 기간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그리고 종도들에게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당부 말씀 해주시죠. 종도 여러분들이 꼭 우리 위상은 내가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은 아마 우리 앞으로 좋은 종단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28대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후보 기호 1번 상진 스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4월 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